우리가 작년까지 국내 주식을 보니까 막 힘들고 뭐 이런 국장 때려쳐 뭐 아직도 국장하고 있니 미장으로 넘어와 안 넘어면 바보. 저도 이제 욕 많이 먹었던 사람으로서 국장 얘기해서. 근데 올해는 달라요. 물론 조금 더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2000년 입장에서도 최근에 빠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특징이죠. 전저점을 깨질 않아요. 최근 2차전지 주가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좋지 않은 상태가 멈춰 있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한 번씩은 튀었다가 빠져 튀었다가 빠져가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 튀었다가 하는 수준이 작년 재작년에 미리 들어가신 우리 2차전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반등이었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는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터 배터리 행사도 있긴 있었었고요. 최근 오를 때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모델 Y 모델이 잘 팔리는 소문 때문에 단서가 조금 나는데 한 이틀 쫙쫙쫙 오르기도 했었었고요. 이런 경우가 좀 있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유의미하게 움직인 적은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조정받는 이유 막 많이 물어보시죠. 근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쵸?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터배터를 하기 전에 미리 올랐다는 거 또 말씀을 드려요. 선반영. 오늘 국내 주식은 선반영을 어느 정도는 많이 합니다. 가장 표현적인 게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이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좀 주식들이 몇 번 움직이긴 했었는데 지금은 또 원래 움직이 전 수준까지 좀 빠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 특징이 또 비싸요. 내러티브성을 좀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반적으로 이게 뭔가 연속적으로 들어올 만한 당위성이 아직은 떨어집니다. 왜냐면 실적 증가폭이 아직은 잘 안 보여요. 작년은 제 적자에다가 인재 흑자전 할랑말랑한 순간이고 요 얘기 드리고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봤습니다. 삼성 SDI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대표님께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죠. 했는데 딴 거 다 안 들었습니다. 실적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들었습니다.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서 좋아질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표현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선반영 한다고 제가 몇 번 얘기 말씀드렸죠. 여기서 4분기까지 워낙 안 좋았고요. 안 좋아 그러면 1분기부터 좋아질 만한 우리가 트리거를 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1월부터 1분기까지 보니까는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씩은 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좀 늘고 있고 중국은 당연히 늘었겠죠. 그러니까는 물론 나쁘게 얘기를 하면 중국이 많이 늘었잖아. 오케이. 뭡니까? 그럼 중국산 배터리 쓰니까 우리나라 엔솔이라든지 이런 쪽은 별 영향 없는 거 아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체 파이라고요. 파이가 늘어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포션이 이렇게 하더라도 파이가 늘어나면은 일정으로 수혜가 발생이 있기 때문에 주의 입장에서는 업황이 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봤고요. 뭐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 워낙 들쑥날쑥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문제는 좀 해결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는 2000년이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 봤었던 2000년 보고서 보아서 가장 경험에 남는 글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준이 적정 밸류에이션이다. 지금 시총이 이런 글귀가 좀 남아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추정치보다는 지금 실적 대별 요 정도가 했다. 그러면 뭐냐면 빠지면 들어옵니다. 수급들이 지금 적정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처럼 하방을 받치고 있다는 얘기. 국내 주식이 잘 안 빠지는 이유가 삼성전자 싸죠. 하인스 싸죠. 그 다음에 엔솔 껴있잖아요. 엔솔 어떻습니까? 엔솔도 싸요 지금 빠져 있으니까. 그 시총 1, 2, 3, 4 등이 다 싸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딴번은 좀 다른 개용이 한데 큰 놈들이 싸니까 그러면은 뭔가 시장이 크게 눌리진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시장에 2,400, 2,500 최근 아까 시장 얘기도 말았는데 시장이 한 2,500대에서는 좀 자신감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 2,500 제가 깨겠느냐? 그래서 2,500대는 자신감 있는 수급들이 들어와요. 근데 2,400 언제 갔습니까? 작년 계엄 때 갔잖아요. 계엄 때도 2,400입니다. 그러면 100포인트 정도 그럴 때 치고 우리 지금 올해 반도체 추정치 조금 높아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2000년도 1분기, 2분기 돌아갈 것 같고 그러면은 국내 시장에서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까지 국내 주식을 보니까 막 힘들고 뭐 이런 국장 때려쳐 뭐 아직도 국장하고 있니 미장으로 넘어와 안 넘으면 바보 댓글 다 봅니다. 저도 이제 욕 많이 먹었던 사람으로서 국장 얘기해서 근데 올해는 달라요. 올해는 다르고요. 물론 조금 더 열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2000년 입장에서도 최근에 빠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특징이죠. 전저점을 깨질 않아요. 예전 작년까지는 툭 하면 저점을 이탈했습니다. 매수급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좀 이탈하면 하면 들어와요. 하방을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은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에 포스코 그룹은 좀 올라오고 있고요. 중국에서 철강 생산량 감소를 한다라는 거라든지 아까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직전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좀 가치주 있는 주식들, 가치 있는 주식들. 포스코는 쌉니다. 철강주들이 원래 싸요. 비별 1배 되는 게 없어요. 엄청 싸요. 그냥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 매수하는 경향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는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지금은 조금은 박스권 하단부에서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또 튀면 또 세게 튀더라고요. 변동성이 커요. 하루 오르면 8% 9%씩 올라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오르면은 자신감 있는 수급들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안 오르면 또 그 자리. 이것을 역시 실적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은 원래 좀 PB 현상으로 좀 싸니까 그랬다 치더라도 포스코 홀딩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그룹주는 좀 다른 거죠. 뭡니까? 실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적어도 흑자 전환이라든지 좀 유의미하게 다음 분기가 좋아진다는 걸 지금 좋아진다라고 좀 IR 행사에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약간 이러고 쳐다보고 진짜로 잘 팔릴까 전기차가 캐즘이라며 그건 뭡니까? 그런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숫자입니다. 저희 실적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1분기 때 강력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들이 반등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4월이잖아. 4월이 다 됐는데 4월 한 중순 정도부터 이제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할 겁니다. 이 전 업체들도 아마 엔솔 하고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대형사 업체들이 엔솔, SDI 업체들이 실적 발표는 좋아요. 얘기하면 좋은데 다음 분기를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1분기 이렇지만 2분기, 3분기 더 좋아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형주들이 어떤 식의 아까 근데 인터뷰했던 행사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들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또 CEO님이 얘기하신 건데 그냥 허무맹랑하게 얘기하시지 않겠죠. 당연히 굉장히 큰 분석과 업황을 보셨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발표를 1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일단 트럼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죠. 보조금. 보조금과 AMPC라는 생산 세액 공제죠. 그게 지금 아직까지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지금 다 나라 다른 지금 멕시코 얘기하고 어디 얘기하고 그러면 아직까지 이건 아직 디테일하게 좀 내용이 회자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은 지급 안 하더라도 생산세액 공제 우리는 이미 짓고 있잖아요. 솔직히 억울한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했는데 안 했는데 법으로 정해서 들어가서 하는데 어찌됐든요. 저는 한국을 사랑하니까 그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좀 그것도 역시 정해지지 않은 것도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LG 에너솔루션 기준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계기가 보면은 AMPC입니다. 대부분. 크레딧 보조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그게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트럼프의 보조금 관련한 정책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 매크로입니다. 매크로가 좋아져야 전기차도 사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조금 최근에 좀 단소전이 좀 안 나온 게 유럽이 자동차 사업 부흥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를 한다고 얼마 전에 했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당장 탄소 저감이라든지 전기차 판매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유럽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보다는 조금 시한을 넓게 나눴어요. 지금 당장 내년 추진이 아니고 3년 후 시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제도적인 게 빨리 정비되는 것도 일종의 핵심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 부진의 이유인 캐즘 현상은 언제 끝날까요? 그거는 작년에도 물어보셨고 볼 때마다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그 캐즘이라는 덩이 자체도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잘 팔리다 일정이 덜 파는 시기를 캐즘이라 얘기를 할 텐데 그거 역시 매크로입니다. 역시 그거는 대부분 분들이 근데 이게 보조금이 확정이 돼야지 또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뭐 여러 가지가 같이 좀 복합적으로 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보고에 대한 판단은 저는 그냥 주가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손실 구간에 있는 투자자에게 조언 부탁드릴게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고 좀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유지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버티셨는데 이거 팔고 뭐 사시겠냐고 여쭤봅니다. 팔고 정말로 2배 날 수 있는 것들이 내 눈에 보인다면 해야겠죠. 당연하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확신을 가지는 것 자체가 사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무조건 따블 간다고요. 그러니까는 조금은 내가 이걸 바꾸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맞아요. 이 계좌만 쳐다보고 내가 허걱된다. 그러면 이거 못 건드리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이것을 판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전제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다른 걸 한다라는 전제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다른 주식을 사거나 재투자를 하거나 아예 주식판을 떠나거나 합니다. 근데 지금은 캐즘이 거의 막바지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좋아질랑 말랑을 기다리는 시기인데 굳이 요 시기에 떠나셔야겠냐 이거죠. 이렇게 하더라도 그 다음에 될지 안 될지 좀 보고 떠나는 것도 떠나시더라도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뭐 힘내라고 말씀드립니다.